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모두가 AI라는 새로운 게임에 열광하고 있을 때 오히려 1970년대에 낡아 보이는 도구들이 어떻게 승패를 가르는 비밀 무기가 되는지 그 역설적인 진실을 제 20년 경험을 녹여서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른바 베테랑의 플레이북이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2026년 AI 슈퍼사이클을 앞둔 지금, 과연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이 지표들이 통할까요? 이거요, 생각보다 많은 스마트머니들도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알파,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초과 수익을 낼 기회가 숨어 있더군요. 오늘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덤비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먼저 시장의 첫 번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수십 년간 모든 시장 사이클을 관통해온 이 클래식한 도구들이죠. 이 낡은 것들이 어떻게 새로운 AI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을 이겨내는 기본 알고리즘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표들이 왜 태어났는지 그 배경을 보면 핵심이 보입니다. 1970년대 트레이더들은 인간의 감정, 다시 말해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정말 필사적이었습니다. RSI와 MACD는요, 바로 그 주관성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처절한 노력의 산물이었던 거죠. 기술은 변했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본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도구들이 지금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도구, 바로 이동평균선, MA입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단기적인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엿보는 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잔물결 같은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싹 걸러내고 거대한 조류, 즉 시장의 진짜 방향성인 숲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실전에서 베테랑들은 이걸 어떻게 쓸까요? 첫째, 장기 추세를 봅니다. 지금 싸움터가 우리 편한테 유리한지 먼저 보는 거죠. 둘째, 골든크로스로 결정적인 공세 전환 시점을 포착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방어선, 즉 지지선을 찾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동그라미 부분을 한번 보시죠. 2020년 팬데믹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수많은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지만 시장은 정확히 200일선에서 반등했습니다. 저도 당시 제 퀀트 모델이 이 지점을 강력한 매수 신호로 표시하는 걸 보면서 수십 년 된 이 선 하나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가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실감했었죠. 자, 방향을 알았다면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속도와 힘이죠. 자동차가 오르막길을 오를 때 엑셀을 얼마나 세게 밟고 있는지, 또 언제쯤 연료가 떨어질지 알아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의 맥박, 즉 모멘텀을 읽는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RSI와 MACD라는 두 명의 명의가 등장합니다. 이 둘의 역할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RSI는 시장의 체온계 같은 겁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흥분해서 열이 펄펄 끓고 있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차갑게 식었나? 이걸 알려주는 거고요. 반면에 MACD는 심장박동 그래프에 가깝습니다. 상승 추세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나? 아니면 약해지고 있나? 이걸 보여주죠. 둘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지만 함께 봐야만 완벽한 그림이 완성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제가 아까 시장의 체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고무줄의 원리와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너무 팽팽하게 당겨지면, 즉 70 이상으로 과열되거나 30 이하로 침체되면 결국엔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원리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더들의 탐욕과 공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I의 진짜 진가는 바로 이 다이버전스를 읽어내는 데서 나옵니다. 이건 마치 힘겹게 산 정상에 올랐는데 숨이 턱까지 차서 더는 못 가겠다고 하는 등산객의 모습 같은 거죠. 주가라는 몸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RSI라는 체력은 이미 바닥나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내부 신호예요.
애플 같은 초량주도 큰 조정을 받기 전에는 어김없이 이 신호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다음은 MACD입니다. 이건 말이죠. 아주 직관적입니다. 단기 추세선과 장기 추세선이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단기선이 장기선을 막 추월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골든 크로스죠. 그게 바로 시장의 에너지가 상승 쪽으로 막 전환되는 변곡점을 포착하는 겁니다. 수많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 가장 명확하게 진입 신호를 주는 것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이 클래식한 도구들을 하나로 엮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테마인 2026년 AI 슈퍼사이클을 공략할 실전 플레이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슬라이드를 주목해 주십시오.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인들도 2026년 AI 슈퍼사이클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입니다. AI처럼 변동성이 큰 테마일수록 거시적인 스토리에만 취해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정말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운 이 클래식 지표들이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같은 주도주의 정확한 탑승 시점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은 싹 빼고 오직 확률에만 베팅하는 베테랑들의 3단계 공략법입니다. 1단계, 먼저 전장을 확인합니다. 51선과 200일선으로 지금이 상승 추세인지, 즉 바람이 내 뒷뒤에서 불어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역풍 맞으며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2단계, 공격 신호를 포착합니다. MACD 골든 크로스로 모멘텀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확인 사살 신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섣부른 추측 매매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마지막 3단계,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RSI를 보면서 과열을 경계하는 거죠. RSI가 70을 넘어서면 슬슬 잔치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니까 탐욕을 버리고 분할 매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세 가지 필터만 거쳐도 최악의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도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도구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용하느냐죠. 시대를 초월하는 여러분만의 트레이딩 엣지는 예측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지표는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가짜 신호들처럼 특히 방향성 없는 횡보장에서는 거짓 신호가 넘쳐나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 있을 때 펀더멘털 붕괴는 무시한 채 오직 MACD 골든크로스 신호만 맹신하다가 전 재산을 잃는 동료 트레이더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미래를 맞추는 수정 구술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을 때 손실을 최소화해주는 리스크 관리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요. 제 20년 투자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다.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지표를 사용해서 당신의 진입, 청산, 그리고 리스크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그러면 혼돈으로 가득했던 시장이 비로소 확률의 게임으로 바뀔 겁니다. 오늘 설명으로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한 단계 더 정교해졌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시장 너머의 세상을 읽어내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